관계에서 말보다 더 강한 힘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자녀, 배우자, 친구와의 사이를 가까워지게 만드는 결정적인 힘, 바로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고 이해하는데 왜 상대는 멀어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이유를 알게 되고 작은 실천으로 관계가 다시 가까워지는 방법까지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는 가족과의 대화에서 자주 실수합니다. 순간의 말 한마디가 관계를 서먹하게 만들고 조언이 오히려 거리를 만들기도 하지요. 하지만 다행히도 이를 회복한 세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한 어머니는 순간적으로 답하는 습관을 멈추고 하루를 기다리며 며느리와의 대화를 회복했고, 또 한 분은 남편에게 조언하기보다 기다리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부모님은 자녀를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스스로 대화를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다림의 방법은 누구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특히 두 번째 방법은 관계를 변화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피드백이 많았기에 오늘 영상 후반에 꼭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방법만으로도 가족들이 먼저 다가오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녀나 배우자 혹은 친구와의 거리가 멀어졌다고 느끼신다면 오늘 영상이 그 거리를 좁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보시면 반드시 얻어가실 것이 있을 겁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은 항상 사소한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문제가 생겼지요. 며느리가 전을 부치는데 모양이 엉망이었어요. 속으로 이걸 가족들 앞에 내놓겠다고 싶었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끝내 말이 나왔죠. 옛날엔 다 반듯하게 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대충이야. 며느리는 얼굴이 굳더니 아무 말 없이 부엌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어머님, 저도 열심히 했어요. 계속 부족하다고 하시면 자신이 없어요. 순간 억울했습니다. 나쁜 뜻이 아니었으니까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야. 젊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예민하니? 그 후 며느리는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구나. 상담 선생님께 말씀드리니 이렇게 조언하셨어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하루 기다리세요. 감정이 가라앉으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처음엔 어려웠지만 실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얼마 후 또 갈등이 일었을 때 말을 삼키고 하루를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어제는 미안했어. 내가 너무 성급했어. 내 입장을 듣고 싶어. 뜻밖에도 며느리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님 말씀 기다렸어요. 저도 죄송했어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말보다 기다림이 더 많은 것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요. 이 사례에서처럼 즉각적인 반응은 관계를 풀기보다 갈등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학자 존 가트맨 박사는 갈등 상황에서 뇌의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이성적 판단이 어려워지고 감정적 대응으로 흐르기 쉽다고 설명합니다. 미네소타 대학 연구에 따르면 격한 감정 상태에서 나오는 말의 80%는 상대에게 상처를 주며 그중 60%는 나중에 후회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하루 기다리는 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배려이며 내 감정을 다스리는 성숙한 선택입니다. 기다림은 내 입장을 고집하는 대신 상대가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여유를 주는 행동입니다. 하루가 지나면 감정의 파도가 약 70% 줄어들고 상대방에 대한 공감 능력이 되살아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의 주인공이 하루를 기다린 것은 며느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고집과 섭섭함을 내려놓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갈등 상황에서 즉각 반응하는 습관을 멈추고 하루 기다리는 규칙을 실천해 보세요. 그 하루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례입니다.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부터 저희 부부 사이에
이상한 거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매일 출근하던 사람이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TV만 보고 있으니 처음엔 걱정이 됐지요. 그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운동도 좀 하고 친구들도 좀 만나면 어때요? 남편은 대답 대신 고개만 저었어요. 며칠 뒤에도, 몇 주 뒤에도 똑같았습니다.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이러다가 우울증 오겠어요. 뭐라도 해야죠. 남편은 한숨만 쉬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남편은 제 말을 피했고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어요. 답답한 마음에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놨더니 친구가 말했습니다. 잔소리하지 말고 그냥 기다려봐. 스스로 준비될 때가 올 거야.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한 번은 그렇게 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남편에게 쪽지를 남겼어요. 오늘도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 남편은 별 반응이 없었지만 저는 매일 쪽지를 적었습니다. 몇 주쯤 지났을까요? 그날도 쪽지를 두고 방으로 돌아오는데 남편이 불렀습니다. 오늘 같이 산책할래? 그 한마디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남편은 조금씩 집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조언보다 기다림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두 번째 사례는 기다림이 방관이 아니라 동반자가 되는 방법임을 보여줍니다. 대부분 사람은 걱정하는 마음으로 조언을 하지만 상대방은 그 말을 비난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스탠포드 대학 심리학자 캐럴 드웩 박사는 변화는 외부의 충고가 아니라 스스로 준비될 때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조언은 자칫하면 상대에게 당신은 지금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어 방어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반대로 기다림은 상대가 준비될 때까지 공간과 시간을 주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두 번째 사례의 주인공은 남편에게 조언하는 대신 매일 작은 쪽지로 감정적 지지를 표현했습니다. 이 행동은 남편에게 압박이 아니라 따뜻한 존재감을 전달했고 남편은 스스로 변화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이 변화를 거부하거나 거리를 둘 때 조언보다 기다림을 선택해 보세요. 때로는 말보다 침묵과 기다림이 관계의 회복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언어가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례입니다. 딸 가족과의 갈등은 저에게 큰 숙제였습니다. 손주를 키우는 방식을 두고 저는 자꾸 한마디씩 하게 됐지요. 애가 저렇게 늦게 자면 건강에 안 좋아. 그리고 스마트폰은 너무 많이 보여주면 안 돼. 딸은 처음엔 고개를 끄덕이며 듣더니 점점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느 날은 사위까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그 말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내가 다 겪어본 일인데 왜 내 말을 안 듣지? 서운함이 쌓였고 결국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어느 날 유튜브를 보고 기다림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만 조언하고 기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로서의 방식이 있다고 그날 밤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딸 부부의 방식을 존중하자, 조언을 멈추자, 그리고 마음속으로 주문처럼 외웠습니다. 기다림이 사랑이다. 이후 딸이 육아 이야기를 꺼내도 저는 충고 대신 공감만 했습니다. 그래, 힘들겠다. 내 방식이 있겠지. 석 달쯤 지나 딸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순간 마음속에 벽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변화를 강요하지 않고 기다렸을 때 딸도 마음의 문을 열었던 겁니다. 세 번째 사례는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관계 회복의 시작임을 보여줍니다. 부모로서 조언하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지만 과도한 충고는 상대가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낳습니다. 심리치료 기법인 수용전념치료 ACT에서는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을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부모의 조언이 지시로 느껴지기 쉬워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 사례의 주인공은 조언을 멈추고 딸 부부의 방식을 존중하는 태도를 선택했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결국 딸이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는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서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기다림이 사랑이다라는 마음속 주문을 떠올려 보세요. 통제보다 기다림이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상대방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키우는 힘이 됩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기다림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즉각적인 말 대신 상대가 마음을 열 준비가 될 때까지 여유를 두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례처럼 순간의 감정에 반응하는 대신 하루를 기다리며 감정을 가라앉히세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대화법은 지금 바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일 다시 이야기해도 될까? 라고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처럼 상대방이 변화하기를 바랄 때 조언보다 감정적인 지지를 표현하세요. 매일 작은 관심 표현, 예를 들어 짧은 문자나 따뜻한 메모를 남기며 나는 내 방식과 선택을 존중해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사례에서는 충고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 아니면 기다리는 것이 도움이 될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감정적인 말 대신 침묵과 기다림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실천 팁은 휴대폰 메모장에 기다림은 사랑이다라는 문구를 적어두고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읽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등 상황에서는 24시간 숙고 타이머를 설정하세요. 상대방에게 바로 답하지 않고 하루 정도 시간을 두면 관계를 악화시키는 말을 피하고 더 깊은 이해의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세 가지 사례에서처럼 기다림은 결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을 하루 미루는 기다림이 며느리와의 갈등을 풀었고, 두 번째 사례에서는 조언보다 매일 작은 관심 표현으로 남편의 마음을 여는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에서는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고 딸 부부의 방식을 존중하는 기다림이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심리학과 상담 연구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말과 행동보다 감정을 다스리고 상대방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관계를 회복하는 열쇠라고요. 기다림은 상대방에게 변화를 강요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은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내 고집과 조급함을 내려놓게 만드는 성숙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한 방법들을 실천해 보세요. 순간의 말보다 하루의 기다림을 선택하고 조언보다 동반자가 되며 통제하려는 마음 대신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세요. 그 기다림 속에서 관계는 다시 따뜻해지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거리는 조금씩 가까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관계에서 기다림은 포기의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사랑과 신뢰의 표현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방법들을 가족, 친구,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한 가지씩 실천해 보세요. 변화는 조급함 속에서 오지 않지만 기다림 속에서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기다림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통해 더 따뜻한 지혜를 함께 만들어가요. 다음 시간에도 마음에 힘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